이효리 씨가 나와서 되게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었어. 자기가 이제 남자친구 만나다가 헤어지고 싶다고 했을 때 이별을 통보한 다음에 잠수 타거나 단절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만나준대. 그 사람이 정리를 할 때까지.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혼 소송이 능사인가? 내가 요즘에 능사인가 시리즈를 약간 좋아하고 있잖아요. 조정신청이 능사인가? 이혼 소송이 능사인가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혼 소송이 능사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협의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상담을 잡아드리지는 않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배우자의 유책이 너무나 명확해. 폭행이나 그 다음에 외도 같은 배우자의 유책이 너무나 명확해서 배우자의 의사랑 상관없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돼서 이혼은 무조건 될 거야. 그리고 난 저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어 이제는. 그랬을 적에 그냥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가능한 사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인 경우에 배우자의 유책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 증거들이 마땅치 않은 사건들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배우자랑 이혼과 관련돼서 혹시 얘기를 나누신 게 있느냐? 나누신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와가지고 바로 선임계약 체결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안 받아.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상대방하고 대화가 필요 없는 경우에, 명확하게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오셔라 라고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배우자랑 이혼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셔야 된다. 해보시고 얘기가 안 되면, 협의점이 없으면 오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요, 보통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상대방의 일방의 유책보다는 보통 뭐 성격 차이라던가 생활 방식의 차이라던가 오랫동안의 뭐 갈등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누구의 유책이 크지 않은데 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그래서 이혼을 너무 하고 싶어. 이혼 소송 딱 들어갔어. 근데 배우자랑 얘기도 안 하고 이혼 소송을 딱 들어갔을 때 배우자가 이 소장을 딱 받게 됐을 때에 어떨 것 같아요? 단순히 연애에서도 이제 그런 이렇게 갑자기 손절당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어때요? 그럼 뭘 어떻게 생각해? 그럼 어떻게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 남자 생겼구나. 여자 생겼구나. 그치?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나는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혼 소송을 내가 할 거야. 막 소장에다가 막 기재를 해놨어. 나의 힘든 점에 대해서. 근데 상대방은 그 소장을 보고 나서 그거를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대화가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면은, 남자 생겼구만, 여자 생겼구만,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효리 씨가 나와서 되게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었어. 자기가 이제 남자친구 만나다가 헤어지고 싶다고 했을 때 이별을 통보한 다음에 잠수 타거나 단절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만나준대. 그 사람이 정리를 할 때까지. 그 사람이 정리를 해서 힘들어하는 과정도 옆에 있으면서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주고, 그래서 서서히 마음을 좁게 한다는 거. 굉장히 어른스러운 방법이죠. 그쵸? 예. 이혼도 똑같단 말이야. 가정을 이뤄서 잘 살아보자 했는데 상당 기간 살다가 헤어졌는데 갑자기 아무 통보도 없이 이혼 소장을 날린다라고 했을 때 배우자는요, 그렇구나, 네가 힘들었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혼을 해줘야겠다기보다는 반발 심리가 엄청나게 들어요. 나는 잘 살았는데, 우리의 관계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왜 이럴까,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되고, 결국에는 이혼 소송이 진흙탕 싸움밖에 될 수 없다는 그런 수순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으면 상당 기간의 어떤 유예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간?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혼에 동의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지하게 그 상황이 괴롭다고 하더라도, 물론 폭력적인 상황이 있을 수 없어요. 꾸준하게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몇 달의 기간을 두고 내가 결심을 했다고 하면 배우자랑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는 배우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던 배우자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되게 충격일 거 아니에요. 처음엔 충격이지만 그런 대화들을 2번, 3번 반복을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인정하고 이혼에 동의될 수 있는 성숙한 대화의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했을 때 유책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보다는 없는 사건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명백하게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는데 난 이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대화도 없이 그냥 집을 나와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부인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해. 그랬을 적에는 그 공은 다시
이혼을 원하는 원고에게 넘어와서 원고는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 입증해야 돼요. 마땅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장 입증 마땅치 않다고요. 그럼 이혼이 기각될 수 있다고요. 대화를 제가 시도하면서 항상 녹음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녹음이 뭐 몰래 하는 것도 되지만 대놓고 해도 돼요. 네, 대놓고 같이 동의하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혼인 파탄 관계에서 이루어진 대화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요. 여보,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그때 큰 상처를 받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주지 않았고 당신은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도 없었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쇼윈도 부부처럼 살아왔어.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증거로서 확보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그 증거를 남길 수 있는데 그 녹음을 하고 대화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내가 그랬지 미안해 이거를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그 성향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언제 그랬어? 왜 거짓말을 해? 상대방이 평소에 했던 그 성향들 있잖아요. 그 성향들이 그대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간에 있었던 내가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들을 쭉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대화들, 그 상대방의 반응들, 대답들 이런 것 자체가 상대방의 성향을 보여주고 그것이 이혼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대화의 절차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되게 중요한 꿀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이혼 소송 바로 해달라 해서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서의 피로감도 되게 커지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무조건 이혼 소송 능사 아니다.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이혼 소송 능사가 아니다. 능사 시리즈 이제 또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